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 경매에 관한 기초 지식 편에서 경매 낙찰에 따른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바로 직후 경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 요건인 대금을 완납하게 된다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효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다루기에 앞서서 저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모 주택에 관해서 한 사건에 관한 6개를 편을 나누어서 조각을 나누어서 언급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10억 정도의 이 감정평가 정도 내용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의 저가의 낙찰이 이루어졌는데 경쟁률은 2대1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부동산 경매 사건에 관해서 6편을 제가 조각을 분해를 해서 짧게 여기에서 말씀을 올려드렸는데, 그때 제 1편에서는 그 부동산의 경매에 관한 개요, 사건 개요와 경매 범위에 관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고, 제 2편 영상에서는 그 사건에 관한 부동산의 특질,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 미래성 부분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제 3편 영상에서는 그 사건의 경매 범위가 위 건물과 아래 땅에 관한 일괄 매각된 사건이고, 그 토지에 관해서 두 필지라는 이 필지에 관한 그 지목이라든가 공법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목장 용지를 지목 대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을 언급을 드렸고, 제 4편 영상에서는 그 사건에 이제 유찰이 많이 된 쟁점이 된 부분 중에 첫 번째가 건물 부분이 등기가 되었으나 실질적 요건에서는 미등기 사유가 되는 경우인데, 이 미등기 사건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내용이었고, 제 5편 영상에서는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권리 분석하면 이른바 선순위 근저당 등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면은 경매 낙찰자한테 주장할 수는 없지만은 금전 이외의 채권자인 이런 내용 중에 하나인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낙찰자한테 인수가 되는 사안이지만은 그 사건에 관해서는 이른바 이 토지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 등기한 이후에 훗날 지상 건물에 관해서 건물이 완성이 이루어진다면은 추가 저당권이라는 그런 약정사를 가지고 건물 부분에 관한 추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비보존 채권을 내서 가처분한 경우를 언급드렸고, 훗날 낙찰자가 인수가 안 된다는 그 부분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통상적으로 인수가 되겠지만은 그 사건은 예외적인 경우였고, 6번 영상에서는 그 사건의 말미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비록 응찰을 안 하신 분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겠지만은 우리 많은 분들이 어떤 사건을 접근할 때 이런 면도 있구나 하는 것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모두에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 경매 낙찰자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낙찰이 이루어져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이루어진다면은, 만일 경매를 신청한 자, 채권자가 그 금액이 적다면은 경매 사건을 취하를 시도할 수 있는데, 이럴 때 경매 낙찰이 이루어지기 이전과 이후가 법리적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 응찰하기 이전의 경매 사건은 채무자가 돈을 갚는 변제, 급부 행위가 이루어진다면은 채권자는 자연스럽게 사건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문제는 이제 낙찰이 이루어진 경우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발생된 이후라면은 그 사건에 이제 채무자가 변제했다 하더라도 사건이 취하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내용이 좀 다르지만은 취할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매 낙찰자가 낙찰이 이루어져서 최고가 매수인이 아닌 신고인 지위가 있는 상태에서 그 그네들의 채권자의 변제에 의해서 취하가 이루어진다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바로 대금 완납이 소유권 취득으로 직결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돌비 소유의 돌비라는 사람이 존재했고, 돌비 소유의 어떤 X라는 부동산이 존재했는데, 이 부동산에 관해서 만일 A씨라는 사람이 경매 사건을 진행했고, 그 이후에 철수라는 사람이 그날 경매로서 최고가 매수 신고이 있어서 이날 굉장히 해피한 날이 됐습니다. 하지만은 A는 바로 똘비를 상대로 경매를 청구한 액수가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소액이다 보니까 철수 입장에서는
바로 직후에 대금을 완납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돌비가 A에 돈을 갚더라도 A로서는 취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 아닌가 싶어서 철수가 빨리 대금을 완납한다면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 안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지금 사안에서 어떤 똘비가 있었고 A라는 금전 채권이 존재했는데 만일 A라는 사람이 2천만 원 정도의 금전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똘비는 그걸 지급할 채무진 사안에서 이 똘비 소유의 이런 X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A씨가 이제 경매 사건을 진행할 때 강제 경매든 임의 경매든 경매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만일 이때 A란 자가 이 사건에서 만일 경매 사건을 진행한 시점을 그보다 앞서서 가령 똘비가 A한테 모든 채무를 변제해서 이때 취하가 이루어진 것은 문제되지는 않겠죠. 근데 문제가 된 부분은 만일 경매 개시된 이후에 이때 역시도 취하된 부분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진정한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가령 철수가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인정이 된다면은 이때도 취하가 인정될 수 있냐 문제인데 이 케이스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다르게 우리 민사집행법 제93조 2항 조문을 가지고 결론적으로 1등한 사람 철수라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있었기 때문에 A가 비록 돌비해서 채무를 변제했다 하더라도 사건을 취할 때는 철수의 승낙이 있어야만이 사건이 취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쭉 다룰 때 철수라는 93조 2항에 따라서 철수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은 이 사건을 취할 방법이 있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사건에서 임의경매는 일단 뭐 담보권 소멸 등등에 관한 민사집행법 조문이 있을 것이고 강제경매는 49조 조문을 가지고 응용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이렇게 취하가 임의적으로 철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취하가 가능할 수 있다면은 철수로서는 위가 물기 때문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된 직후에 바로 대금을 완납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건데 결론은 답은 여러분들 X가 답입니다. 그 X라는 이유의 바로 근거를 칠판에서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별도의 화면에서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칠판에서 간략하게 정리하게 된다면은 가령 만일 똘비라는 사람이 경매 절차에서 이렇게 철수라는 사람이 똘비 소유의 X 부동산을 가지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돼서 이렇게 낙찰이 이루어진다면은 그 사건의 이해관계인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권리가 인정된 건 맞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바로 7일 날 그 경매 절차에서 철수의 경매 낙찰이 유효한지 유무를 보기 위해서 매각 허가 결정인지 매각 불허 결정인지를 보는 날짜입니다. 물론 이 7일의 의미를 민사소송법 제172조에 따라서 연험을 늘릴 수 있냐 이를 감축할 수 있냐 문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만일 바로 철수가 바로 대금 완납에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면은 예컨대 여러분들 농지법 제8조에 따라서 가령 아까 돌비 소유의 어떤 X란 부동산이 만일 지목 농지였고 그 지자체라는 소재지 관서에서 이 부동산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요건으로 삼는다는 그 내용이 경매 사실조회로 제출됐다면은 담당 법관 입장에서는 특별 매각 조건으로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요건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은 철수라는 사람이 바로 대금을 완납해서 소유권을 인정하게 된다면은 농지 취득증 자격증명 제도를 그 관서에 받아서 이 7일 내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박탈되는 경우가 될 것이고 만약 그게 인정이 돼버린다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제도를 몰각이 되는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불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등등에 의해서도 안 될 것이며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만일 또 그 뒤에 또 7일 날이 그 사건의 이해관계자가 우리 민사집행법 121조 등등의 사유를 가지고 항고가 아니라
즉시 항고할 기회가 되고 즉시란 문구가 있기 때문에 바로 7이라는 시간이 정해집니다. 이 7이라는 시간은 불변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7일의 시간은 변할 수 없는 불변 기간인데 만일 경매 당한 사람이나 기타 이해 관계인이 집행 절차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이 기간 안에 항고 제도를 함으로써 그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고 훗날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경매 낙찰의 허가에 관한 결정이 취소가 될 것이고 아니면은 우리 철수라는 사람은 낙찰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데 담당 경매에서 이 낙찰이 매각 불허가 사유로 지정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정반대로 매각 불허가 결정에 관해서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철수라는 사람이 바로 대금을 완납하게 된다면 그런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점을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먼저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면은 예전에 이런 판례가 존재했는데 이것은 뭐 당연한 판례지만은 나름대로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기존 분들이 제1설 입장과 제2설 입장으로 서로 의견이 군분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돌비라는 사람의 X라는 부동산이 존재했고 이때 이 돌비 소유의 X 부동산에 관해서 A라는 사람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했습니다. 그 이후에 A씨가 이 부동산에 관해서 임의경매를 진행하였고 훗날 이 부동산에 관해서 영이라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공이 돼서 바로 7일 날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이 기간 안에 단문지 7일 기간 안에 바로 돌비라는 사람이 이 영희의 경매 낙찰에 대해서 자신은 A의 이 근저당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등기에 관해서 민법 제200조에 있는 등기에 관한 추정력을 부정하고 등기에 관한 말소를 주장해서 재판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매각 허가 결정에 관한 항고를 제기했는데 시간을 이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항고를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영이라는 사람은 항고까지 기다렸고 훗날 항고 결과에서 이 돌비라는 원고의 내용을 기각해서 따라서 이 경매 절차는 유효하게 됐는데 영희 씨가 그때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사안이 되므로 바로 영희 씨는 그날 당일날 대금을 완납했다면은 아직 현재 대금 완납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이 취득이 유효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돌비라는 사람의 X 부동산에 관해서 A씨의 이런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었고 A씨의 이렇게 임의경매 사건이 있었고 그 경매 사건에 관해서 영이라는 사람이 이때 경매 낙찰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뒤에 7일 날 매각 결정이 났지만은 이 항고 기간에서 이때 바로 돌비라는 사람이 항고 기간 내에 항고를 제기해서 이 사건이 재판이 진행됐고 그 약 한 1년의 소요를 거쳐서 이 돌비가 원고 패소가 돼서 결국 이 사건이 유효하게 됐고 유효한 날 이때 바로 영이라는 사람은 대금을 결과적으로 담당 경매에서 대금 완납을 기한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완납을 지정을 하지 않느냐는 사안에서 대금을 완납했다면은 이 취득이 유효한지에 관해서 제1설과 제2설이 서로 간에 논리적인 경합이 벌어진 사안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화면을 통해서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즉 경매 낙찰자가 낙찰된 직후 대금 완납의 효력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제가 된 부분은 결론적으로 경매 낙찰자가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된 이후에 7일 뒤에 7일 뒤에 확정이 이루어졌 사안에서 그 뒤에 이제 대금을 완납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금 완납 기한이 지정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14일 뒤에 담당 경매계에서는 3일 내로 앞으로 4주 안에 모년 모일까지 대금을 완납하라는 그런 통지가 오게 되는데 경매 채권자의 청구 액수가 크지 않다든가 아니면은 그 사건이 아주 유능한 사건이어서 매매 등이 이루어져서 청구 금액보다 그 물건의 시세에 비해서 저가로 만일 매매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취하를 막기 위해서는 대금을 빨리 완납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대금 완납을 지정을 안 했는데 불구하고 대금 완납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냐? 두 번째 문제는 첫 번째와 내용이 완전 반대의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금 지급 기한은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효력, 즉 문제를 제기하자면은
임의경매라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어 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된 날 경매 낙찰자 매수인이 매각 대금 잔액을 지급하였는데 그 다음 날 소유권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등의 민사집행법상 취하 요건을 구비했다면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한국법원으로부터 기록을 송부받은 집행법원에서 대금 지급기한을 지정하였다. 이런 사안에서 이러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아니면 집행법원이 경매 취소 기각 결정을 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런 쉽게 말씀드리면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직후에 완납 효력은 없지만은 경매 낙찰자가 일정한 요건 중에 하나인 7일 뒤에 결정, 7일 뒤에 확정된 이후에 담당 경매에서 모년 모일 사이에 완납하라는 그런 지정이 있기 전에 바로 대금을 완납한다면은 효력이 있냐 이 뜻입니다. 결론은 효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이 근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1설과 2설에 서로 간에 견해의 대립이 있었는데 소유권 취득 시점에 대한 견해의 대립입니다. 그래서 제 1설 입장은 첫 번째로 그 근거는 국법. 여러분들 국법이라는 것은요. 우리 민사집행법은 2002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전 민사소송법 때를 국법이라고称합니다. 그래서 국법과는 달리 민사소송법과 달리 민사집행법 135조와 142조 2항의 물리 해석상의 대금 지급기한의 지정을 매각 대금 납부의 유효 효력으로 볼 이유가 없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현행 민사집행법이 대금 지급기일 대신 대금 지급 기한 제도를 도입한 취지. 그러니까 2002년도 7월 1일 이전 사건에서는 모년 모일까지 대금을 완납하라는 대금 지급 기일로 지정했는데 그 취지를 이제 없애버리고 대금 지급 기한 제도로 도입한 취지. 그래서 매수인의 조속한 지위를 안정하는 목적입니다. 점이 두 번째 이유라 볼 수 있고 세 번째로 본다면은 매수인의 권리 의무는 매각 허가 결정의 효력으로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대금 지급 기한의 지정은 표현 그대로 매각 대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는 의미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이 세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만약 대금 지급 기한의 지정을 매각 대금 납부의 유효 요건으로 보게 된다면 집행법원 담당 경매계의 대금 지급 기한의 지정 속도에 따라서 경매 낙찰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비춰볼 때 경매 낙찰자는 매수인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매각 대금을 완납한 시기에 민사집행법 135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기한 제도를 채택한 현행 우리 민사집행법에서 매수인이라는 경매 낙찰자의 대금 납부 의무는 매각 허가 결정 확정으로 당연히 발생되는 의무이자 권리인 것이지 법원의 대금 지급 기한 지정에 의하여 대금 납부 의무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 지급 기한을 지정하고 통제하는 것은 대금 납부 절차, 즉 납부할 금액과 기한 등을 명확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의 대금 지급 기한 지정 행위가 경매 낙찰자의 매수인의 대금 납부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경매 낙찰자라는 매수인의 대금 지급 또는 소유권 취득의 유효 요건이 된다고 할 수 없는데 민사집행법 142조 2항은 경매 낙찰자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매각 허가 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대금 지급 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우리 재판 애규 968호 부동산 경매 사건의 진행 기간 등에 관한 애규 재민 91-5에 의해서 정한 매각 허가 결정 확정일로부터 3일 안에 대금 지급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은 훈시 규정에 불과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제2설 입장은 매수인이 매각 허가 결정 확정 후 법원이 대금 지급 기한을 지정한 날로부터 매각 대금을 완납한 시기에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대금 지급의 기한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적법한 매각대금의 지급이 아니다고 보고 있는데, 따라서 경매법원은 항고기각의 결정에 의해서 매각허가 결정이 확정된 후에 다시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해야 하고, 경매 낙찰자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다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 경우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새로이 법원이 대금 지급을 정하면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한 시점에 대금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대금 지급 기한을 새로 정한 시점에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제1설이 타당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주석 민사집행법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고, 또 기타 재판 예규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설이 타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위에서 본 이유로는 매각허가 결정 확정 후 법원은 매각대금 지급 기한 전에 대금 납부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 기한 미지정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로서 다툴 수 있다고 볼 여지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매각대금의 납부는 법원의 납부 명령서에 의하여는 바, 납부 명령서 없는 상태에서 대금 납부를 이루어진 것은 흔한 경우 아니지만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 올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경매 낙찰자가 낙찰된 직후 대금 완납은 비록 완납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경매는 우리 민법 제187조 민사집행법 135조에 따라서 매매와 증여와 다르게 등기 요건이 아니라 대금 완납이 요건은 맞지만은 설사 그게 맞다 하더라도 낙찰된 이후에 바로 대금 완납은 효력이 없고, 다만 완납된 낙찰된 이후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된 이후에 7일 뒤에 결정, 7일 뒤에 확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은 그 뒤에는 담당 경매에게서 통지가 없다 하더라도 바로 그 다음날 14일 뒤에 바로 다음날 완납은 효력이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또 좋은 내용 올려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예.